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 잠언 2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 오늘은 노쇼 폴리싱 센터의 변상호 경관과 함께 범죄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변상호 경관님의 그 개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는 현재 노쇼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변상호 경관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Ethnic Liaison Officer라고 아시안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경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로든 디스트릭트, 핸더슨, 그리고 노쇼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담당하고 계신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될까요? 예, 이제 커뮤니티 릴레이티드, 커뮤니티와 연관된 일들은 다 하는데요. 이제 좀 광범위한데 이제 제가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인분들이 큰 범죄에 연루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피해자분들이나 용의자분들을 서포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 세미나도 하고, 미디어 같은 데 나와서도 이제 범죄 예방 팁 같은 것도 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국분이 어떠한 그 범죄에 연루돼서 그렇게 신고할 때 어떻게 직접 연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사실은 큰 사건이 있을 때는 담당 형사나 담당 경찰관이 먼저 찾아가서 한인분들이나 아시안분들, 그런 분들이랑 먼저 얘기하고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같은 에트닉 리에이션 오피서가 와서 도와줬으면 한다 하면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그때 인볼브가 되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경관이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고, 예, 그동안은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아마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겠죠? 예, 이제 5년하고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은 오래 있었다고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전방대에서 2년 동안 일하고요. 전방대의 경우는 112 신고 출동하는 곳이고, 로드 폴리싱, 이제 도로 위 경찰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클랜드 모터웨이스, 고속도로 경찰, 그리고 콜센터에서 112 전화도 받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디스패처라고 이제 유닛 경찰들을 사건에 보내는 그런 쪽으로도 일하였습니다. 네. 예, 지금 뉴질랜드 경찰에서 한국 분들의 경찰관 수는 얼마나 될까요? 꽤 됩니까? 현재 정확한 넘버는 모르지만, 리크루트먼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길 한 50명 정도가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적은 숫자는 아니군요. 네. 네. 예, 오늘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예, 주제가 어떤 주제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경찰 번호, 신고하는 번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이나 범죄를 딜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라 해서 그것도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남게 된다면 절도 범죄 예방도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네. 예, 네. 어디에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111만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111 한국일 경우 112면은 이제 경찰에 다 신고가 되는데요. 여기 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번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일단 111, 105 그리고 star 555 별 555인데요. 일단 111은 긴급 상황 때만 사용하는 번호고요. 105는 비긴급 상황 때, 그리고 별 555는 이제 교통 관련의 신고를 할 때 이제 쓰는 번호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111, 그다음에 105, 근데 별표, 그다음에 555. 예, 이것이 과연 이제 언제 쓰여지는지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긴급 전화 111일 경우에는 이제 긴급 상황 때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났고 아니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러한 긴급 상황 때 많이 쓰이고요. 네. 이제 크게 또 이그zam플을 더 드리자면은 폭력 사건이나
그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무기가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공공 위험 물질이 있던지 이러한 그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111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네. 1051 경우에는 비긴급 상황인데요. 이런 것일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금 당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네. 괜찮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는데 본인의 차가 도난을 당했다. 근데 이제 언제 도난당했는지도 모르고 범인이 없을 때는 105를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절도범이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갔고 절도범이 안 보인다. 이렇다면 105를 쓰고 또 여권 분실 아니면 핸드폰, 지갑 분실 같은 경우도 105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그 112로 만약에 그 전화를 했을 때 네. 예, 그게 어느 분이 받고 어떻게 그게 조치가 될까요? 예, 111로 전화를 건다면 바로 경찰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112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오퍼레이터가 전화를 금방 받는데요. 이 오퍼레이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찰을 원해, 구급대원을 원해, 아니면 소방관을 원해. 이렇게 할 때 경찰을 원한다 얘기하면은 바로 경찰 콜센터로 전화가 전해집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 경찰 콜테이커, 경찰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요. 그 전화가 받을 때까지 오퍼레이터가 신고자와 함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105는 또 누가 어떤 전화를 받을까요? 네, 105의 경우에는 111과 다르게 바로 경찰 상담원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네, 경찰 상담원 105 경찰 상담원 받는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서 오래 일했고 이런저런 상황을 딜링을 많이 했던 그런 엑스퍼트 같은 사람들이 받는데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게 그 다른 부서로도 전화를 연결해주고 아니면 리포트를 그 사람들이 바로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교통 관련 전화가 이제 별표하고 555 이렇게 되는데요. 네. 예, 그 교통 관련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걸까요? 뭐 교통사고라든가 예,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별표 555일 경우에는 이제 교통 관련해 있는 사건들 얘기하는데요. 네, 당연히 교통사고 같은 것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난폭 운전에 대한 그 신고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뭐 도로에 어떤 물건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화를 하는 건데요. 별표 555일 경우에 교통사고, 이것이 큰 교통사고라면은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112로 전화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네. 예,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좀 다친 것 같다. 이럴 때는 별표 555보다는 그냥 111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뭐 접촉사고 났다 그러면은 그냥 별표 555로 이렇게 하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111과 이제 105를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어느 경우에 112가 되고, 네. 어느 경우는 또 105로 해야 되는지. 예, 설명보다는 직접 케이스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11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공공장소에 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기를 들고 무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를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네, 절도범이 지금 현장에 있고 지금 막 도망갔다든지 이런 케이스고요. 뭐 절도범이 이제 있었고 떠난 지 5분도 안 됐다면은 5분, 10분 이제 얼마 안 됐다면은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네. 105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인이 떠났고 언제인지도 몰랐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은 위험성이 그리고 없었을 때는 105 번호를 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일어난 절도 아니면 자고 갔는데 이제 일터가 지금 털렸다. 이렇다면은 105 번호를 쓰시고요. 네.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면 다 105를 쓰셔야 합니다. 네. 아마 105가 번호가 생긴 게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래 뉴제는 경찰에서 많이 광고를 했는데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제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어떻게 그 전화를 해야 될까요? 거기다 아마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112나 105
그리고 별 555는 거기에 일하는 경찰 상담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 질문에 오더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질문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상담원들이 따라간 질문 절차인데요. 첫 번째는 장소, 주소, 그리고 다른 길, 근처 다른 길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면 근처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일 경우에는 사건 요약 및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되고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건 시간, 언제 일어나는지. 네 번째는 그 사건에 involved 된 사람들, 이제 피해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 피의자,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김새 그리고 옷차림을 물어볼 건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나라 사람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체구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질문들이에요. 근데 처음 5가지의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들이죠. 이것들만 있어도 이제 경찰들이 출동하는데 당장은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답하더라도 끝까지 콜테이커와 그 전화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네. 예, 그럴 때 그 도로 이름을 네.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 표지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럴 때는 그 주위에 건물 같은 거를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상당히 그 좋겠군요. 네, 랜드마크가 주위 건물도 포함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도 같은 걸 틀어서 그 근처에 아무 길들만 그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그 전 지역에 같은 이름을 가진 도로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어딘지 확인해야지 이제 콜테이커 전화 상담원이 정확하게 경찰을 그쪽에 보낼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상당히 좋겠군요. 그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자기 위치가 나오니까 네. 예, 그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주변의 도로 그 근처에 있다는 얘기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것도 상당히 그 좋은 경우로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 한국 분인 경우는 그 말이 안 통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통역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 분을 부를 수가 있나요? 예, 일단 랭귀지 라인이라는 통역팀들도 이제 도와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한국 전화 상담원도 있고 한국 경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한국 코리안 스피킹 오피서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알으셔야 될 게 찾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적어도 전화 상담한테 주소 그리고 다른 길이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사건 요약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말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영어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일 경우에는 키워드를 알려드리자면 네. 뭐 danger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용의자가 계속 있다면 지금도 있다면 he is still here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 이름도 그냥 짧게 예를 들어서 칼이 있다 그러면 knife 아니면 뭐 총, gun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전해주고 그 코리안 오피서랑 얘기하고 싶다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좋다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그 번호들, 예, 111, 105, 그다음에 별표 555, 예, 전화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거 외에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전화 상담원들과 그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그 외에 다른 질문들 또한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범인이 어디로 갔는지, 범인이 돌아왔는지,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복용했는지, 집에 개가 있는지, 아니면 용의자 외에 또 다른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다쳤다 이러면은 피해자의 다친 상황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이제 이걸 끝까지 그 전화 콜테이커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답해주는 게 경찰이 수사하고 사람들을 빨리 도와줄 수 있게 큰 도움이 줍니다. 네, 하여튼 전화를 끊지 말고 예, 계속 질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른 팁을 드릴 수 있자면 그 핸드폰으로 전화하실 때 GPS 위치 추적을 켜놓고 네. 전화하시면은 그 콜테이커 전화 상담원이 어디서 전화하는지 GPS로 찾아서 어디에서 연락하는지 대략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GPS를 켜놓고 하여튼 위치를 정확히 항상 일러주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실 게, 예, 어떤 사항이죠? 네, 일단 또 제가 개인적으로 콜센터 직원들과 얘기한 케이스인데요. 네. 그분들이 여러 가지, 특히 이것만큼은 전해줬으면 한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일 경우에는 만약에 111에 전화했는데 105 같아서 끊고 이제 105로 다시 전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케이스에는 그냥 112로 계속 전화를 하셔서 끊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담원과 이제 한번 얘기를 받고 도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2로 전화했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경찰들이 이 번호가 누구인지 수사를 하고 네. 이 번호 주인이 지금 위험에 처했는지 안 처했는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찰의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111 드롭 콜이라고 이제 112에서 전화가 끊긴 번호라고 이제 다 떠요. 네. 시스템에. 그러면 그 번호로 이제 추적해가지고 누군지도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로도 안 받고 한다면 집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만 확인을 하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112 전화했다 확 끊어버리셨다 이러면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전화에 남아서 전화 상담원들과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진짜 그렇겠네요. 112 하다가 이제 본인은 무심코 이건 아닌가 보다 끊을 수 있지만은. 네. 예.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혹시 또 위험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조사를 그렇게 또 해야 하니까. 네. 예. 이게 상당한 그 인력의 그런 낭비도 이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협조하는 의미에서도 112는 끊지 말고 한번 전화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이. 그럴 경우 이제 105 상이라 그러면 105 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까? 어떻습니까? 네, 105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105를 전화했는데 긴급 상황이다. 네. 하면은 105 그 전화 상담원이 바로 111 신고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리포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111일 경우에는 105로 돌리기도 하고 105에서는 111 전화처럼 리포트를 받죠.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경우라도 그냥 저 전화를 해서 하면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말씀이군요. 네. 이제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떤 주제가 될까요? 예, 일단 뉴질랜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는 이제 저도 믿는데요. 그래도 안 그래 아무래도 어딜 가나 범죄라는 게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아시안 분들, 한인 분들이 많이 이제 당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마음고생이 많으신 이제 절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절도일 경우에는 뭐 특별히 특정히 한국 사람만 타겟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팁을 가지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준비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경찰 쪽에서 한번 순찰을 돌면서 동네를 돌면서 그 집의 세큐리티 보안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해서 이제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놀랍게도 많은 집들이 없는데도 세큐리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라지 문이 계속 열려 있다든지, 네. 이제 그 게이트가 있는데 안 닫혀 있고, 아니면 이제 가드닝 나무 같은 게 트림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곳들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문과 창문, 게이트는 꼭 잠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밍, 그 가드닝 같은 것도 중요한데 특히 나무들도 잘 트림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범죄자들이 숨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숨을 공간을 줄 수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집들이 깔끔해야 돼 좋죠. 그리고 비싼 물건들은 창문 근처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 거를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한국 분들,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알람 기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나갈 때 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네, 그러고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의 이유는 집에 반려동물이 있어서 이제 그거 키고 가면은 알람이 울린다라는 게 있는데요. 알람 컴퍼니에서는 동물의 움직임으로 그 알람이 울리지 않게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밤에는 움직임 감지 불빛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어떤 한 지역에도 절도가 하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쪽 동네 분들한테 이제 움직임 감지 불빛 같은 거를 좀 켜놓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범죄율을 많이 내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움직임 감지 불빛은 언제든지 특히 밤에 꼭 켜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CCTV 카메라. 네, CCTV 카메라의 경우에는 뭐 옛날은 굉장히 비쌀 수도 있는데
그 뉴질랜드 일렉트로닉 스토어에서 CCTV 카메라처럼 쓸 수 있는 카메라들이 되게 저렴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비해서. 몇몇 개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회사에 있을 때 범인이 집에 들어오는 그 모습도 다 이제 실시간 보여줘서 경찰 신고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세큐리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움직임 감지 불빛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문 앞에 이제 왔었을 때 이제 불빛이 켜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본인 주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보안이 세큐리티가 이렇게 좀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임프루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있다 보면 도어 세일스 퍼슨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드닝 일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이것 좀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이제 절도에 연관됐다고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척 하면서 일단 언제 없는지도 조사하고 훔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아이디가 있냐 물어봐요. 회사에서 진짜 나온 사람들이라면 아이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이디가 있더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해도 경찰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일 경우에는 이제 특히 아이디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112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 수상한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없다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일단은 그 신분 아이디를 확인을 해야겠군요.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거 침입범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만약에 본인이 이게 주거를 침입한 사람을 봤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본인의 집에서 이제 범인이 들어왔다는 가정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절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본인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범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다 크게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범인한테 난 경찰을 부를 것이니까 지금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이제 안전한 데로 피신해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범인한테 그렇게 나가라고 하기도 무섭고 범인이 피해자분을 못 봤다면은 숨어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안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 들어올 것 같다. 이럴 땐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때도 112로 전화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많이 전화 받는 것 중 하나가 수상한 사람들인데요. 일단 이런 것들마저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111이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찾아서 디테일도 받고 왜 거기 있는지도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침입자가 이렇게 들어온 흔적이 있다. 이럴 때도 전화를 하겠는데요. 이때는 105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보통은 105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도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왔는데 집이 벌써 절도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일 경우에는 범인이 집안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불안하고 지금 움직이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건 111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일단 범인이 이미 떠난 지 오래된 거라면 105인데 이제 범인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상한 소리도 나 이러면 111로 신고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방 바깥에서 일단 나가셔서 안전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이제 기준품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것을 도난했을 때 또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취해야 할 조치들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도난 물품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도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그분들의 가장 자주 받는 컴플레인들이 뭐냐면은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지 않는다.
이제 범인을 잡지 않고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컴플레인이 있는데, 신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범인을 만약 못 잡더라도 네. 경찰이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 어떤 유명한 범인 집에 이제 그 수색영장을 한다. 네. 거기서 만약에 귀중품, 이제 주인의 귀중품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신고가 돼야지 이제 저희가 주인이 누군지 알고 네, 찾아줄 수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할 때는 귀중품의 시리얼 넘버 같은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주인을 찾습니다. 네. 네. 예, 실제로 그렇게 찾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네, 이제 얼마 전에도 노쇼 경찰 TCU라고 하죠. 이제 절도 수색반인데 짧게 말하면 마약 수색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곳인데, 이제 TCU에서 노스코트 인터미디어트에 컴퓨터들이 도난당했어요.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사를 해서 범인도 찾고 물건들도 다 돌려줬던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주택 절도뿐 아니라 아마 차량 절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 절도는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될까요? 차량 절도일 경우에도 이제 절도 예방하는 거랑 많이 비슷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실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차 안 정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한 차들이 조금 더 타겟을 덜 받고요. 귀중품을 거기에 차 안에 두지 마세요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귀중품을 두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크게 타겟을 많이 당하고요. 이제 보통 타겟 당하는 것도 창문 깨고 물건 훔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귀중품은 다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그 창문이나 잡는 것 다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선루프도 꼭 닫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를 파킹할 때 너무 어둡고 외진 곳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고 아니면은 그 불빛이 있는 곳, 그런 곳에 파킹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 안에 귀중품을 보이는데 두지 마세요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아예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네.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아는 두 케이스에는 트렁크에 뒀다가 트렁크를 열어서 훔쳐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차를 파킹할 때 그 주위에 누군가 숨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번 이제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봐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다큐멘트 같은 것들, 아니면 집키, 그리고 차키, 보트키 이런 것도 절대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알람을 이제 인스톨하는 걸 좀 권장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절도범들이 차량 문을 쉽게 엽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열 수도 있겠지만 창문을 아예 깨버리고 훔쳐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특히 이제 뒷창문을 타겟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차에 돌아와서 운전하는데 왜 창문이 열렸지? 그 바람 소리가 들어오네? 이러면서 네. 뒤늦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요. 일단 뭐 열고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창문을 깨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럼요, 운전 중에는 어떻게 그 창문 락을 이렇게 잠그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운전 중에는 뭐 창문을 열던 닫던 괜찮고요. 예. 일단 그 대신 어떤 한 케이스를 토대로 이제 또 애드바이스를 드리자면요. 핸드백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쇼핑몰 같은 데서 쇼핑을 하고 조수석에 핸드백을 두고 돌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려 할 그런 케이스 때 이 범인들이 숨어서 핸드백을 두는 순간,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운전대에 앉아 있을 때 운전하기 전에 아니면 운전하려 할 때 길을 막고 조수석에 있는 핸드백을 들고 도망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문을 미리 잠가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게 보면. 네. 네. 예, 그게 상당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범행자들은 그걸 눈여겨봐가지고 네. 예, 그 틈을 이용한다는 말씀이군요. 그 얼마 전에 세미나도 이제 저희가 주최했었을 때 그때 저희가 보여드렸던 비디오 생각나시죠? 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를 토대로 만든 비디오였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금방 보고 금방 도망갔는데 범인의 옷차림, 생김새, 차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너무 일어난 지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상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겠죠. 네. 그래서 가장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전에 한번 밤에 이렇게 그 집에서 보니까 한 12시쯤이죠. 네. 그 이제 그 도로상에 이제 파킹을 많이 해놨는데 패시피카처럼 보이는 건장한 두 사람이 밤에 가면서 이제 그 안쪽에 차량 안쪽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가는 경우를 봤어요. 아마 있으면 훔치겠죠. 네. 이럴 경우 신고하면 어떠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12로 신고해 주면요. 제가 이게 11110을 미리 말씀드려야지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신 도움될까 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112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은 바로 어딘지만 확인이 되는 순간 그쪽 지역의 경찰에게 바로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긴급 상황이라고도 클래시파이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경찰을 찾아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취하면은 그 주위에 순찰을 돌면서 그 디스크립션, 그들의 생김새와 옷차림 비슷한 사람들 찾아서 정보도 받고 이제 거기에 맞는 수사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앞에 차를 멈추고 본인한테 뭐 길을 물어볼 때 이럴 때도 그 범행과 관련된 점을 느끼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조금의 수상하다면은 언제든지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대신 그러한 이유를 전화 상담원께 이제 물어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도 전화 상담원을 일했었을 때 들었던 거는 나 여기 산지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 봐. 좀 수상해. 좀 알아봐줘. 이런 것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는 그쪽 지역 경찰에게 보내줍니다. 네. 전화 상담원들 뭐 많은 한국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걸로 전화하면 혼나지 않을까 때문에 신고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여도 신고하셔도 혼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주어야 되고 저희 경찰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예, 일반적인 교민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어떤 경우는 조치가 좀 늦고 네. 어떤 경우는 뭐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컴플레인도 있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해당 지역에 있는 일하는 경찰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경찰들이 일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화가 1년에 한 해에 한 90만 네. 건의 이제 전화를 딜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제 경찰이 직접 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전화들을 매니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긴급 상황의 레벨을 이제 정하고요. 일단 가장 위험한 것들을 먼저 보냅니다. 전망대들한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싸우고 있는 사람 뭐 있다든지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의 무기가 있다든지 뭐 지금 당장 아니면 얼마 전에 뭐 차 안을 들여다보고 뭐 차도 문 열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막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제 범인이 떠난 지 오래된 일들 이런 것들일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 하고요. 만약에 전화상으로 리포트를 경찰 리포트처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면 바로 전화 그 CRL, Crime Reporting Line이라고 리포트를 그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으면은 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경찰한테 그 파일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전방대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저희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 전화일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이유 없이 그 전화를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조언과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뭐 범죄라든가 절도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무조건 다 이렇게 신고를 뭐 111이라든가 아니면 105에 또 네. 해야만 그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제 저도 제가 받았던 컴플레인이 뭐였냐면 절도 신고했는데 4일 뒤에 경찰 왔어. 절도했는데 경찰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 일단 절도 신고를 했었을 때 CRL, Crime Reporting Line에서 그 절도 리포트를 받아서 수사 파일을 그 해당 지역 경찰한테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네. 다 이제 확인하고 Forensic Officer가 가서 이제 지문 채취를 위해 4일 뒤에 간 건데요. 일단 경찰이 지금 당장 뭐 문 앞 온 것보다 일단 전화상으로 리포트를 바로 다 끝냈기 때문에 수사가 벌써 시작된 거죠, 이것. 그래서 일단 경찰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일단 타임 세이빙도 되면서 전화상으로 일단 수사 파일을 먼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거라 생각하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특히 아시안 분들, 한인 분들도 빌더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빌딩 툴 같은 거를 많이 절도당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요즘 저희 경찰 쪽에서 또 꾸준히 해왔던 게 뭐냐면 빌딩 툴에 인그레이빙, 이제 이름 새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공짜로 해주는 행사도 많이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훔쳐갔을 경우에는 이 범죄자들은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웹사이트 올리면 인그레이빙, 그 이름이나 뭐 새겨진 문자가 그 확인이 딱 되면 바로 경찰 신고하면 그 물품을 어떻게든 찾아서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인그레이빙 이벤트, 그러니까 경찰 이벤트에 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그레이빙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일 경우에는 절도되고 나서 신고하고 그 물품의 시리얼 넘버를 그때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리 그 경찰 웹사이트 www.snap.org.nz 그 www.snap.org.nz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그 귀중품과 그것의 그 시리얼 넘버를 다 이제 레지스터를 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차량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번호판에 없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거일 경우엔 바로 경찰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경찰 신고하기를 권장한 이유가 그것들을 훔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번호판으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거는 그 번호판의 주인은 범죄자가 아니란 거를 이제 확인을 받을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전화를 111로 해야 될까요? 105로 해야 될까요? 이것일 경우는 105로 하셔도 됩니다. 위험에 처한 것도 없고 언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105를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요걸 갖다 그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그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일단 본인 물건 같은 거는 본인이 먼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집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창문과 이제 현관문 이런 게이트가 다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귀중한 물건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차에서 나왔을 때이죠. 귀중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람 시스템도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이웃분들과 잘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집을 많이 비웠을 때 미리 이웃분들 알면은 우리 집 좀 잘 봐달라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분들이랑 많이 알게 되면 이웃분들한테 만약에 우리 가족 아닌 사람들이 기웃기웃대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해달라 해서 그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릴레이션십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도 추천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집을 나갈 때 커튼을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까? 닫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이제 그 주인분들의 디시전에 따라서인데요. 일단 저일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커튼을 닫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범죄 예방에 관련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를 지은 사람의 길은 삐뚤어져 있지만 결백한 이의 행실은 바르다. 잠언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길은 삐뚤어져 있지만 결백한 이의 행실은 바르다.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노쇼 폴리싱 센터의 변상호 경관과 함께 범죄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